같은 체구의 동서양인을 비교를 해봤더니 동양인들이 훨씬 더 췌장이 작더라 라는 이런 연구들이 있고요.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요, 이 동양인들 사이에서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췌장이 더 작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췌장은요, 안녕하세요. 닥터리TV 가정의학과 전문의 원장 이진복입니다. 오늘은요, 건강검진에서 당뇨 전 단계로 나오신 분들 방심하면 큰일 납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게요. 건강검진 시즌입니다. 건강검진 결과지를 갖고서 저희 병원에 오셔서 많은 상담을 받고 계신 분들이 참 많아졌어요. 그래서 건강검진에서 당뇨 전 단계로 나왔는데 나 아직 당뇨 아니니까 괜찮아 이런 분들 너무 많으신데요. 당뇨 전 단계 정말 경고의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당뇨 전 단계 얼마나 위험하며, 그리고 당뇨 전 단계가 이렇게 많은 이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우리나라 당뇨 인구가 600만 명을 돌파했어요. 그리고 당뇨 전 단계라고 불리우는 정상도 아니고 당뇨도 아닌 요 사이에 있는 분들도 16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전체 합하면요, 2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당뇨 또는 당뇨 전 단계에서 지금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현대인들은요, 당뇨라는 것을 내가 유전력이 없고 생활습관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당뇨 전 단계 얘기를 좀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요. 당뇨 전 단계라고 진단받는 순간 정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당뇨 전 단계는요, 당뇨도 아니고 정상도 아니라 그랬죠. 당화혈색소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루하루 혈당을 손가락 끝에서 재보는 것은 그 순간의 혈당을 재는 것이고요. 당화혈색소는 3개월의 혈당의 평균을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화혈색소가 5.6 이하가 정상, 그리고 6.5 이상이면 당뇨약을 먹어야 되는 당뇨병 환자 확진이 되는 것인데요. 이 5.7부터 6.4까지 당뇨 전 단계, 또 전 당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매년 당뇨 전 단계 환자의 5% 내지 10%가 실제로 당뇨 환자로 넘어가는 걸로 돼 있어요. 또 5년 내지 10년 후에 봤더니요, 이 당뇨 전 단계 환자들이 50%가 실제 당뇨 환자가 되었다는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전 단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정말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셔서 혈액 검사를 하실 때 꼭 당화혈색소 검사를 해달라고 하세요. 그냥 순간적으로 혈당 검사를 손끝에서 했더니 괜찮더라 라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당뇨 전 단계는 아닌지 잘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무서운 게 뭐냐면요, 당뇨 전 단계 상황에서도 당뇨하고 거의 비슷한 합병증이 계속 생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직 당뇨가 아닌데도 당뇨병성 망막증, 당뇨병성 신경합병증, 혈관 합병증이 다 생긴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뇨 전 단계에서부터는 나는 당뇨에 거의 근접해 있구나, 조금만 넘어가면 당뇨구나 생각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당뇨 전 단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요, 대사증후군이고요. 그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비만이에요. 당뇨 전 단계로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비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히 이 내장 지방을 해결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당뇨 전 단계에서 관리만 잘 하시면요, 당뇨병의 진행에 50%를 막을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관리를 잘 하시면요, 3분의 1 정도는 정상화가 된다고 돼 있습니다. 저희 다이어트 클리닉에서 아주 비만으로 오셨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당뇨 전 단계 또는 당뇨의 초기에 발견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시잖아요. 정상으로 넘어가셔서 계속 수년간 정상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 많이 봅니다. 내가 당뇨병 가족력이 있다, 또 고도비만이 돼서 당뇨 전 단계로 지적을 받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더욱더 다이어트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현대인들은요, 당뇨병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이게 불과 40-50년 전만 해도 이렇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산업이 고도로 발달하고 우리 생활 습관들이 서구화로 많이 바뀌면서 당뇨 전 단계, 당뇨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동양인들은요, 서양인에 비해서 키가 같더라도, 덩치가 같더라도 췌장의 크기가 작다고 합니다. 췌장은요, 인슐린이 나오는 조직이죠. 같은 체구의 동서양인을 비교를 해봤더니 동양인들이 훨씬 더 췌장이 작더라 라는 이런 연구들이 있고요.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요, 이 동양인들 사이에서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췌장이 더 작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췌장은요, 서양인들보다 작습니다. 동양인들 중에서도 거의 제일 작습니다. 췌장이 감당할 수 있는 정제 탄수화물의 양이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어서 혈중 농도가 올라가게 되면요, 바로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포도당을 잡아 끌어내려서 세포 안으로 집어넣어서 에너지 대사를 만들죠. 이게 기본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 포도당이 너무나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인슐린도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췌장의 인슐린을 뿜어내느라고 너무너무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40-50대가 지나다 버리면요, 췌장이 나 일 못해, 그래서 나가 떨어져요. 이것이 바로 당뇨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한국인들은 췌장이 불리하게 태어났다 라는 거를 좀 인식을 해 주셔야 돼요.
요즘 좀 안타까운 것들이 뭐냐면요, 60대 70대 되신 어머님들이 저를 찾아오세요. 제 영상을 보시고 찾아오시는데 검사를 해보면요, 당뇨 전 단계가 있다고 걱정돼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또 당뇨 초기가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 어머님들은 정말 생활습관을 잘하고 계신데 왜 자꾸 당뇨가 가는지, 당뇨 전 단계로 가는지 걱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어머님들이 체구가 좀 작으신 분들, 근육이 적으신 분들,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또 그만큼 췌장도 작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어머님들이 예전부터 드셨던 음식들이 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주로 산업화 시대 때 대부분들이 가족들이 남긴 그 정제된 탄수화물을 남긴 것을 먹고 생활을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밥 이런 것들을 먹고 살았기 때문에 탄수화물 중독이 일정 정도 있으시고요, 탄수화물류를 주로 먹는 이런 분들이었단 말이죠. 고기를 많이 못 드시고 단백질을 적게 드시다 보니까 근육이 적고요, 지방은 많은데 탄수화물을 계속 먹다 보니까 췌장의 기능은 한계가 오고 혈당이 올라가면 근육에서도 흡수를 하는데 근육도 작은 게 또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들께 단백질을 좀 많이 드셔라, 탄수화물을 좀 줄여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요, 나 단백질을 못 먹어요, 고기 못 먹겠어요, 소화가 안 돼요, 막 이런 분들 계세요. 맛도 없어요, 이런 분들 계세요.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고기 잘 먹잖아요. 그런데 어머님들은 젊었을 때부터 고기류, 단백질류를 잘 안 먹었단 말이에요. 또 못 먹었단 말이에요. 이래서 고기를 잘 못 드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건강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근육은 적죠, 췌장은 작죠. 그리고 우리 입에서 담기는 것은 주로 밥, 빵, 면 이런 것들만 땡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자꾸 당뇨 전 단계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우리 한국인이 유전적, 체질적으로 당뇨에 취약하다는 생각을 늘 하고 계시고, 당뇨 전 단계, 당뇨가 와 있다면 더욱더 혈당 관리, 근육의 증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다음은 정제 탄수화물의 과잉 시대라는 말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외출을 했는데, 인터넷 쇼핑을 했는데 정제된 탄수화물이 없다면 우리는 잘 안 먹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자가 알코올이 없는 곳에 시골 마을에 가서 요양병원에 가 있다 그러면 술은 없으니까 잘 안 먹게 되겠죠. 정제 탄수화물 중독도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하고 정말 비슷하거든요. 우리는 길거리만 지나가면 도초에 깔린 게 탄수화물입니다. 정말 냄새부터 우리를 유혹하죠. 그래서 도초에 널려 있는 게 정제된 탄수화물이다 보니까 우리 현대인들이 자제력이 너무나 부족해지는 거예요. 인류가 이렇게 많은 정제 탄수화물을 먹었던 역사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정제 탄수화물의 포화, 정제 탄수화물의 과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불과 30년, 40년 전만 하더라도,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생각해보면 이렇게 단맛 나는 음식을 마음껏 먹었을 때는 거의 1년에 한두 번, 명절 때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뭐 도초에 깔려있는 게 정제된 탄수화물이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유행했던 음식들을 한번 생각해보면요, 탕후루라든지 마라탕이라든지 다 이 탄수화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제 탄수화물의 과잉은요, 우리를 자제할 수 있는 능력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듭니다.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뇨 전 단계로 갈 수 있는 조건들이 고속도로처럼 쫙 열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정제된 탄수화물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요, 우리는 단맛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고, 단맛을 계속 먹다 보면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고 결국은 당뇨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늘은요, 건강검진에서 당뇨 전 단계로 나온 분들께 얼마나 이런 상황이 위험한 상황이며 적극적으로 다이어트를 해서 비만에서 탈출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당뇨에 잘 걸릴 수밖에 없는 유전적, 체질적, 사회적 측면의 문제도 알아봤습니다. 아직 당뇨병이 확진되지 않았더라도 검진에서 당뇨 전 단계라고 나온 분들은요, 적극적인 다이어트를 통해서 혈당과 당화혈색소를 정상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상 여러분의 건강과 다이어트를 항상 응원하는 다이어트 멘토 닥터리였습니다. 다음번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